나중에 이 반도체 글래스 기판 산업이 크게 되면 이 TGV를 만든 회사가 지금의 두산전자처럼 CCL 제조사 포지션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어디랑 하는데,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글래스 기판 트렌드 관련해서는 자주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설명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캠트로닉스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랑 특별히 친하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서 투자를 해놓거나 이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수원에서 열렸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다녀왔는데, 거기에 부스를 꽤나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고 한 김에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캠트로닉스 글래스 기판 사업 안 하기가 더 어렵다, 좀 아리송하게 지어놨는데, 좀 설명을 듣다 보면 아마 좀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뉴스 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캠트로닉스가 4세대 유리기판 기술 등 선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는 잘 안 가시죠?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정사각형의 유리기판이 하나 나와 있고, 이게 지금 TGV 홀까지만 뚫린 상태이거든요. 이왕이면 이 오른쪽에 도금까지 끝낸 것까지 나오면 좋았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쭤보니까 지금 캠트로닉스는 TGV 기판 기준으로 한 월 10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췄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파일럿 아니면 언패스 전 단계 이렇게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반도체 글래스 기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글래스 기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TGV라는 용어가 같이 나오고, 글래스 기판 사업 진출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TGV 기판을 생산한다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쪽 씬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알아보다가 금방 지쳐서 그냥 포기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 채널 초창기 때 이 그림 관련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독자가 한 3,000명, 4,000명 정도 됐었을 때고, 지금은 한 13,000명 좀 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한 10,000명 정도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꽤나 유익하게 들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글래스 기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이 제일 뒤까지의 공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들마다 이 안에서 하는 게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 하는 회사는 없고요. 여기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걸 골라서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크게 보면 이 글래스 기판을 만드는 건 이 TGV 공정, 그리고 회로 빌드업 공정, 그리고 완성 단계, 이 싱귤레이션을 대표하는 완성 단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피자도 보면 도우를 반죽하는, 그러니까 빵을 반죽하는 공정이 있고, 그 위에 토핑을 올리는 공정이 있고, 그걸 구워서 하나하나 잘라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글래스 기판이라는 놈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 이제 TGV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이 분야가 캠트로닉스를 비롯한 글래스 전문 업체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 뒤에 공정은 우리가 아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아니면 일본의 이비덴 신코, 그리고 대만의 UMTC, 이런 반도체 기판 전문 업체들이 진출하는 쪽이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캠트로닉스, JNTC, JWMT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이 글래스 기판 사업 진출한다고 했을 때 요 뒷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앞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다 유리 가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원장 유리가 나와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구리를 채우는 과정, 여기까지의 과정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리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가 있고, 그동안에 제조업을 하면서 유리를 많이 다뤄봤던 회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주화가 촉진이 되고 있고요. 그 캠트로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파고드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반도체 글래스 기판 산업이 크게 되면 이 TGV를 만든 회사가 지금의 두산전자처럼 CCL 제조사 포지션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GV 공정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히 보면, 일단 유리 원장이 먼저 투입이 돼야 되죠. 이 유리 원장은 국내 회사가 만드는 회사는 없고요. 주로 이제 코닝, 쇼트, 아니면 일본에 있는 NEG,
그동안에 뭐 디스플레이 유리 원장을 많이 만들던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만들어서 원장 유리를 공급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캠트로닉스나 JNTC, JWMT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와서 일단 레이저 가공을 먼저 하고요. 요 유리에다가 레이저를 먼저 쏘는 겁니다. 레이저 가공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 레이저를 맞은 부분에 선택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가공이 끝난 유리를 식각액에 담궜을 때 그 유리의 레이저를 맞은 부분이 아주 빨리 깎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식각액에 들어가면 유리의 모든 부분이 깎여 들어가지만 레이저를 맞은 부분이 더 빨리 깎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 안을 채워야 되겠죠. 그 안을 채우는 과정을 이제 메탈라이제이션과 구리도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메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그러니까 이 유리 표면에 얇은 금속 방막을 증착을 하고요. 이건 그때 스퍼터로 한다고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스퍼터로 방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전기 도금을 해서 요 안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고 나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요 홀 안에 이제 구리가 꽉 차는 건데 도금을 하다 보면 이 위에도 지금 이렇게 도금이 입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죠. 요 필요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CMP 기술을 가지고 평탄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맷돌처럼 생긴 이게 CMP 장비인데 이걸 살살살 돌려가면서 여기 과도금된 부분을 평탄화를 시켜주는 거죠. 요 과정의 전 과정을 거쳐서 이제 TGV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캠트로닉스가 하겠다. 보통 뭐 여기 레이저 가공에서부터 뭐 메탈까지 하는 회사가 있고요. 레이저 가공에서부터 구리도금까지 하는 회사가 있고 혹은 CMP까지 하는 회사 이렇게 각각 나눠지는데 캠트로닉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급적 다 일관공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리가 굉장히 취약한 소재잖아요. 이게 표면이 굉장히 단단하고 매끈한 건 좋지만 이 약간의 충격으로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선을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이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레이저하고 저 공장에서 식각하고 다시 옮겨와서 메탈하고 또 어디 가서 구리도금하고 이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깨먹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공장에서 투입하고 끝까지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 이게 지금 기업들이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글래스 기판 우리가 진출하겠다고 하는 회사 중에 우리는 도금만 해요, 메탈만 해요, 아니면 이거 두 개만 해요,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 설명이 맞다면 앞으로 좀 설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TGV 공정에서 캠트로닉스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안 하는 게 더 어려운가? 좀 과장을 좀 섞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캠트로닉스의 기존 사업을 보면 싱글래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원장 유리로 쓰는 유리들이 이제 공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제품으로 출하될 때는 유리가 너무 두꺼우면 이 디스플레이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 말인즉슨 완제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의 무게가 또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갈아냅니다. 처음에 0.5T였던, 이건 지금 LCD 기준인데 0.5T였던 거를 0.15T로 갈아내죠. 이 슬리밍을 하는 걸 이제 싱글래스 공정이라고 하고 보통 캠트로닉스나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이 합니다. 솔브레인은 최근에 이 사업에서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 물량은 이제 캠트로닉스가 다 맡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싱글래스 공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TGV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싱글래스가 유리를 가늘게, 유리를 얇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불산을 갖다 부어가지고 깎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레이저 가공 다음에 습식식각 해가지고 구멍 이렇게 뚫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쓰는 용액이, 습식식각에 쓰는 용액이 보통은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씁니다. 이 강산이 이제 여기 공통적으로 쓰이죠. 싱글래스에 쓰이던 강산을 여기 습식식각에도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강산을 쓰는 거하고 강알칼리를 쓰는 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나서요, 여기 구멍을 뚫을 때 습식식각으로 하면 강알칼리에 담궜을 때 보통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8시간. 근데 이거를 강산에 담그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훨씬 빠르죠. 이쪽이 훨씬 이점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강산, 특히 불산 이쪽은 허가받은 회사만 다룰 수 있게 돼 있죠. 특히나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 나면서 이 불산은 아무 회사나 다룰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HF, 그러니까 불산을 계속 다뤄왔던 캠트로닉스 입장에서는 뭐 다른 회사들 대비 옵션이 하나 더 있달까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이제 알칼리 많이 쓰는데 거기에 불산까지 쓸 수 있다. 뭐 실제로 어떤 걸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회사들보다 선택의 폭은 좀 넓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신에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강알칼리가 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강산은 시간이 좀 짧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칼리로 뚫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좀 반듯하게 나오는 반면에 강산으로 빨리 뚫으면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로 나오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해요. 이게 보통 테이퍼가 진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메탈 공정이나 구리도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불산, 그냥 강산을 안 쓰는 게 허가 문제나 위험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특성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솔루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캠트로닉스가. 그리고 요 CMP 공정 관련해서도 마지막에 이제 CMP 그 과도금된 구리를 깎아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 CMP 관련해서도 캠트로닉스가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초에 보면 J3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의 원래 하는 일이 웨이퍼 연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연마지 그 반도체 팹에서 공정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뭐 다 양품으로 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불량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불량이 난 거가 이게 구리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막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CMP로 갈가내서 이제 새 웨이퍼를 만드는, 그러니까 새 웨이퍼 같은 재생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이 J3거든요. 그러니까 CMP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다. 이게 웨이퍼를 그동안에 계속 갈아내 왔으니까 유리기판 가는 것도 이 CMP 측면에서는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또 갈아내야 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물질은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CMP 관련해서도 기업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습식시각,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습식시각과 CMP 정도의 기술력을 캠트로닉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기업들이 보통 신사업할 때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는 잘 없고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본인들의 사업과 연관 분야에 진출해서 종이든 횡이든 이렇게 넓혀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캠트로닉스가 이 글래스 기판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어렵다. 뭐 옆에서 막 하자고 엄청 막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테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있는 건 아니죠. 이 보면 구리도금하고 메탈 관련해서는 이것도 난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분야는 뭐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고객사도 잡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어디랑 하는데 왜냐하면 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글래스 기판의 공정은 요 앞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고 캠트로닉스가 하는 게 이 앞부분이라면 결국은 캠트로닉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ABF 합작부터 할 만한 고객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 앞에 공정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한테 가거나 삼성전자한테 가거나 AMD한테 가거나 엔비디아한테 갈 수가 없다. 결국에는 요 패키지 기판하는 회사하고 얼라이언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캠트로닉스는 어느 회사랑 얼라이언스가 돼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고 있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B2B 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기사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제 앱솔릭스는 TGV 공정을 FNS 전자에 이제 100% 얼라이언스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상호 독점이 돼 있죠. 여기는 여기로부터만 사고 너는 여기에만 공급하고 이게 뭐 몇 년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호 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외해놓고 보면 결국에 국내에 있는 삼성전기하고 LG노텍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음으로 양으로 알려진 것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 뭐 통해서 보면 캠트로닉스하고 JWMT 이게 중후엠텍이죠. 과거 중후엠텍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두 개 회사가 삼성전기 쪽에 이제 붙어서 여러 가지 공동 개발도 하고 뭐 논의를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제가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그런 것 같다. 그리고 JNTC는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죠. 국내 회사랑 얼라이언스 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루미에는 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여기는 LG노텍이랑 좀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아바텍은 그동안에 해왔던 걸 보면 그러니까 아바코 아바텍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왔던 걸 보면 LG 쪽에 이제 오리엔트가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기하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더라도 LG노텍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코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길게 보면 캠트로닉스하고 중후엠텍이 JWMT가 삼성전기 SCM 안에서 아마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TGV 공정을 외주로 준다고 하면 회사가 하나 있으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캠트로닉스하고 이 두 개 JWMT 두 개를 뭐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이제 뭐 협력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저희 구독자 13,000명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직은 절대적으로 남성 구독자가 많습니다. 거의 97%가 이제 남성 구독자고요. 한 3% 정도가 여성 구독자입니다.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원래 0.5%밖에 안 됐어요. 여성 구독자가. 6배 늘어서 3%가 됐다. 이게 딜레마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남성 구독자분들한테 어필을 많이 해왔으니 좀 남성 친화적인 컨텐츠를 계속 내놓느냐 아니면 여성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한 부분을 좀 보강해서 여성 친화적인 컨텐츠를 내놓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좀 잘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약점을 보강할 것이냐 뭐 어떤 선택이든 명분은 있지만 그 결과는 이제 성공과 실패로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게 뭐 기업 경영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캠트로닉스는 어떻게 보면 전자를 선택한 거죠. 강점을 더 보강하는 좀 그런 측면을 선택을 한 거고 나중에 어떻게 이게 풀려나가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죠. 글래스 기판 사업은 아직 초창기니까.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는 또 안테나를 아마 업로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